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하고 최상목은 국정보고를 하라. 저의 제안입니다. 무슨 지금 자본이 기다리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죠. 여론조사가 제가 며칠 전에 리얼미터 이야기를 했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가 참 희한하다. 이상한 여론조사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기각 가능성이 막 높아지니까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주에 내놨는데 완전히 엉터리 같은 결과를 내놨죠.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할 때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는 그 리얼미터에 대해서 참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일주일 후에 그거보다 훨씬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죠. 그런데 지금 오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와 전혀 다른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아마 이 판세를 지금 읽고 이제 제대로 가기 위한 것 아닌가, 태세 전환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 태세 전환 이야기를 들었죠. 이것도 태세 전환 아닌가 싶을 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깜짝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 접전 버리는 데까지 올라섰다. 민주당과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일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했는데 여론조사 기간을 봐야 됩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5일부터 7일. 그러면 7일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구치소를 넣은 거는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날 7일 오후 2시에 결정을 내려졌죠. 그래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했다면 일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대통령의 귀가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내일쯤이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아마 폭등을 했을 것이고 50%가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사도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그 리얼미터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0.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주일 사이 5.1% 포인트가 뛰어오르고 민주당은 3.2% 포인트가 내렸다. 그렇게 해서 단번에 역전이 되는 오차범위 내지만 역전이 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때 리얼미터에 대한 조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어쨌든 이게 태세 전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죠. 차기 대선 집권 세력을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여기 이 조사에서도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0.4, 집권 여당은 정권 연장이 44.0,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이 정권 교체로는 또 일주일 사이에 4.7% 내려앉았고 야당 편을 들어주는, 그리고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5.0%가 또 올랐다. 그것이 양쪽 차이가 16.1%포인트에서 일주일 만에 6.4%로 좁혀졌다. 자, 일단 이 리얼미터가 태세 전환을 하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다는 것은 또 이것이 이 현재의 민심에 가까운 것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사흘째를 맞았는데 어젯밤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남동으로 찾아갔죠. 찾아가서 한 30분 동안 티타임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권영세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30분 정도 차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수감 생활에 대한 소회 이런 것도 나눴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고,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자중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사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다. 맞습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죠. 탄핵 이 선고를 뭐 13일 한다, 14일 한다 이런 말이 계속 좌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주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최상목은 국정보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또 다른 상황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크게 2대 원칙에 따라서 전략적 행보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서 지지 여론을 극대화하는 행보를 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그 나오는 길에 그때 주먹도 불 끈지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했지만 주먹도 불 끈지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것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왜곡편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대국민 메시지 발신 같은 상황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정 메시지가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원칙도 경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 발신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발신인의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맞지만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52일 동안 그 감옥에 그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방어권 행사를 못했죠. 헌재에 나가서도 사실 그 참모들하고 그 공간에서 관저에서 이렇게 참모들이나 아니면 변호인들하고 그 대책 회의를 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변호인들을 찾아가서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 겨우 이야기를 하고 또 헌재에서는 문영배가 그 방어권을 상당히 제한을 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한됐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간저로 복귀한 지 열흘째인데 외부 인사 접견이나 아무런 오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고 변호인단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간저로 복귀한 당일날 그때 그 김건희 여사와 정진숙 비서실장이 핵심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했고 또 어제는 낮에는 비서관들과 오찬을 했고 저녁에는 저녁에 이제 티타임은 권영세 권성동과 이렇게 한담을 나눴는데 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 현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이것을 그대로 드라이버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 또 법학 분야 유명 석학들의 주장, 이 담은 자료들을 이제 전파를 하고 물밑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를 하고 이런 작업은 주변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방어권을 행사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 12.12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대리인단을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많이 전해졌지만은 그래도 육성으로 직접 듣는 것 그리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은 문답이 오가는 상황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에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탄핵 과정의 졸속 심리 이런 것들 홍장원의 메모가 오염된 이런 문제 또 최근에 불거진 각종 건의 협박, 각종 건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헌재가 지금 무슨 그 평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죠.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직접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돼 있지만은 다른 활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그 전에 사례도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직무가 정지가 됐을 때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저도 뭐 같이 산행을 했습니다. 청와대 뒤에 이제 북악산을 산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쉼터에 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령 뭐 그때 봄이었는데 뭐 출래 불사춘이다 이런 이야기.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니다. 본인의 그 심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밝혔다고 해서 그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것이 일종의 여론전입니다. 그게 이제 지지층에게 보내는 여론전 성격이 짙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 정지가 되어 있었을 때 그때 상충제 청와대 안에는 상충제에서 2017년 1월 1일 날 신년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도 토로를 하고 그것들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와 인터뷰한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직무 정지 상태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좌파에서는 또 비판을 했지만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했죠. 더 적극적으로 좌파 쪽 대통령.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직접 산행까지 장시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 형식이 좋겠죠. 해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선고가 임박했다고 하니까 본인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올바른 대응법이라고 봅니다. 그냥 헌법재판소 지금 좌편향되어 있고 편파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도 않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여론전을 펼칠 때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뭐 선동을 하고 이런 개념과를 전혀 다르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됐는지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고 또 물론 뭐 기자회견 하면은 또 좌파 진영에서는 또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뭐 중도층이 빠져나간다 이런 한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중도층이 그런다고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중도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에서 여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층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중도층 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아니 탄핵 기각되면 조기 대선이 안 열리죠. 안 열리는데 무슨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을 의식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보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국무총리가 고건이었죠. 고건 서울시장 지낸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는데 그때 나중에 본인의 고건의 자서전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3차례 정도 전화를 해서 국정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나옵니다. 국정 관련 보고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에게 할 수가 없죠.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일종의 이 어떤 그런 나중에 시비가 걸릴 것을 무릅쓰고 한 3번 전화로 국정을 보고를 했다. 왜 보고를 하느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2달 동안 이 직무에서 정지가 돼가지고 국제 정세, 국제적인 환경을 잘 모르고 안에 내부 국내 국정과 관련해서도 전혀 저 보고도 받지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그것을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데 좀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래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 나중에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더라도 당장 그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게 그때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게 뭐 국정보고 딱 국정보고하는 형식 어떤 이거 뭐 종이를 들고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좀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전례가 있는 거죠. 전례가 있는 거죠. 진보 정권에서 진보 좌파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사이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리고 직무에 복귀한다. 곧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